담대한 투자 시간입니다. 오늘은 반도체주에 대해서 집중 점검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AI 반도체 시장이 2030년까지 무려 10배 이상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HBM 시장도 빠르게 성장을 하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분과 함께 구체적으로 투자 전략까지 다뤄보겠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좀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들의 상승 배경부터 좀 들어보고 싶어요. 첫 번째, 한미반도체. 오늘 강세 배경 뭐라고 보셨습니까? 한미반도체 지금도 강하네요. 예, 잘 안 빠지고 탄탄하다. 네. 지금 시총을 보게 되면은 거의 이제 8조가 넘어갔습니다. 예, 8조가 넘어서 이 정도의 실적을 보여줄까? 주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강한데 물론 이제 시장에서 보는 얘기는 보여준 것보다 보여줄 걸 기대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냐라는 쪽인데 잘 보시게 되면은 요즘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우리도 HBM3 이해한다. 그러면서 시장의 관심을 막 받았었죠. 맞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가만 보니까 이제 거의 독점적으로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관계를 유지를 하다가 이게 이제 플레이어들이 좀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하고 삼성전자도 열심히 해서 나도 하고 그러면 이런 플레이어들이 늘어났을 때는 만들기 위해서 장비가 필요하겠죠. 들어가는 장비는 누가 공급할 것이냐. 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훨씬, 참여하는 플레이어들이 늘게 되면 그에 따른 큐가 확대될 것이다. 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가장 또 수혜를 받는 한미반도체가 움직임이 강하게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 또 추가로 플러스 알파는 한다고 해서 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잘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잘 찍어내고 잘 만들고 하려면은 만든 거 검사하고 체크하고 이제 패키징하고 이런 쪽 어떤 후공적 쪽도 지금 가장 또 부각을 많이 받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 물 들어올 때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될지 이것도 참 궁금증으로 생기는 상황인데요. 또 네. 한 가지 환경 조성에 있어서 긍정적인 뉴스가 있어서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이번 주였어요. 반도체 분야에 60조 원을 투자한다라는 이 목표를 좀 공개를 합니다. 이 소식에 대해서도 정리 한번 해볼게요. 네, 정부가 이제 벌써 나왔던 얘기죠. 1월 달에 나와서 이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그때 이제 또 다 같이 모였었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나머지 이제 플레이어들 그리고 네. 또 소부장 업체들 모여서 이 관련된 빅픽처를 한번 보여주고 그래서 이런 성공적 이행 조치를 하겠다라고 또 추가적으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나왔던 얘기가 반도체 투자 한 60조 원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민관 합쳐서 하고 게다가 또 반도체 인력도 뭐 반도체 학과 중심으로 15,000명인가 또 만들면서 이를 지원하겠다라는 쪽도 나오고 있고 게다가 수출은 1,200억 달러가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물론 반도체가 수출 금액을 미리 이렇게 고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경기나 또 시장 또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목표를 하고 끌어가는 과정들이 나왔을 때 정부랑 다 같이 열심히 해보겠다는 과정들이 나오게 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금액적인 부분들은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시고요. 네. 그만큼 관심이 많다. 그리고 또 한국도 이제 지금 보면 다 연합하고 종행으로 발음이 안 되네요. 네, 종행연합 이런 쪽으로 막 들어오고 있는 반도체 시장 쪽에서 한국도 일단 메모리 반도체 중심이긴 하지만 뭔가 연합을 통해서 성과를 이끌어 가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크다고 봐야 되겠죠. 네. 결국 정부가 이렇게 60조 원, 저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숫자긴 한데 긍정적인 전망들을 시장도 보고 있는 상황, 정부도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상황, 여기에 또 교역 조건도 8개월째 좀 개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반도체 이제 호황기입니까? 지난해 정말 힘들었지만 버틴 사람들에게는 좀 기지개를 펼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의미도도 되겠습니까? 네, 호황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개선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나오는 숫자를 보게 되면 작년 동기 대비해서 뭐 60% 늘었다, 50% 늘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그게 워낙 작년이 안 좋았던 시기지 않습니까? 네. 그거 대비해서 늘어난 건 맞는데 과거에 그렇다면 저희가 알고 있던 호황기 때의 어떤 금액과 비교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의 수준까지는 아직 못 올라갔고 이제 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또 하나의 숙제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들이겠죠. 그런 쪽에서 아마 이쪽에 교육 조건이 개선되는 모습들은 당연히 반도체만 돌아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좋아지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2월 달에 20일까지 또 수출 데이터를 살펴보게 되면 이제 2월 말 데이터는 이제 조금 있다가 더 하루 뒤에는 나오겠지만 근데 거기서 나왔던 반도체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면 DRAM이 플러스 51%, 낸드가 62%,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만 보게 되면 우와 엄청 많이 늘어났네. 하지만 약간 기저효과가 좀 작용하고 있다는 것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쪽에서 또 하나 체크해야 될 게 날짜 수가 네. 저희가 설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루가 더 지금 적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루가 더 지난번이 적었고 이번은 좀 영향을 끼친다고 하게 되면 약간 생각보다 더 잘했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런 쪽에서 아마 여기서 나오는 이제 1월달 데이터와 2월달 데이터까지 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디램도 가격이 있고 낸드도 가격이 있을 텐데 네. 가격이 올라와서 늘어난 부분들이 좀 크고 거기다가 가격 곱하기 양 중량 곱해야 금액이 나오는 거죠. 근데 중량 자체는 생각보다 1월 달이 그렇게 빠르게 확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보통 저희가 얘기할 때 1월 달이 반도체 쪽에서 비수기 1분기 쪽에 비수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좀 하다가 이제 3월 달부터 좀 턴하는 경우들은 있는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 Q 그러니까 이제 중량의 확대가 계속 확대가 되면서 그다음에 가격도 같이 올라줘야 가장 선순환이 좋아지는 모습들이겠죠. 근데 그게 아직은 요만큼 부족하다. 그런 쪽에서 그거의 확대를 또 체크하는 게 앞으로 중요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체크 포인트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자, 이번엔 그럼 기업의 이야기를 좀 세부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역시나 네. 삼성전자로 문을 열어봐야겠죠. 반도체 초미세공정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후면 전력 공급 기술 상용화가 눈앞에 있다라는 기사들이 지금 뭐 삼성전자만 검색하더라도 줄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 기사 보셨습니까? 저희는 투자를 할 때 네. 문과생들을 왜 이렇게 괴롭히는 겁니까? 네. 나오는 이제 계속되는 어려운 단어들. 이것도 이제는 거의 다 뭐 지금까지 나왔던 거 보면 CXL, 뭐 HBM 그쵸. 세 단어였습니다. 지금은 길어졌습니다. 더 길어졌습니다. 6글자. BSPDN 네, 이런 쪽으로 나오면서 후면 전력 공급 장치.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전력선이 이제 웨이퍼 뒷면에 배치가 돼서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전력선과 회로가 같이 있게 되면 조금 혼합돼서 더 성능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뒷면에 배치해서 그래서 회로와 전력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쪽에 하다가 보면은 면적도 넓어지고 효율도 좀 떨어지고 하는 부분들이 약간 박교돼서 근데 이게 지금 이런 기술이 알려지긴 했었어도 실제적으로 상용화로 들어갔던 회사는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삼성전자가 최초로 이런 것도 좋아하죠. 삼성전자는. 최초. 그리고 이 전력 효율을 또 최대치로 증가하고 그러다 보면 면적이 줄어들게 되는데 최대 한 19%까지 면적이 줄어들면서 효율은 그대로 간다. 그러면 얼마나 또 나중에 어떤 배치하기가 참 좋습니까? 이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 성능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나오는 부분들까지 생각한다 하게 되면 이게 또 꿈의 기술이라고 또 얘기는 한다고는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지만 이게 지금 2나노 공정 쪽에서 처음으로 도입하면서 이제 끌어가겠다라고 하는데 잘 보시게 되면 인텔도 네. 올해 연말에는 1.8나노 바로 진입하면서 올해 여기서 게임 체인저를 해보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인텔도 연내 도입하면서 관심이 많은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그쪽과 함께 TSMC는 아직 개발 중. 이렇게 되면은 약간 뭔가 앞서가는 느낌이 좀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적용을 해서 네. 상용화를 해서 실적에 반영이 되는 이런 기조까지 끌어내주는 걸 저희는 원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왜 이렇게 안 가요? 그게 지금 제가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둘 다 보유하고 있으면 최고인데 사실 뭐 둘 다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고민이에요. 둘 다 잘 가야 이게 진짜 좋은 거잖아요. 왜 이렇게 상반되는 건지 이런 최초라는 타이틀이 반등 모멘텀이 돼주진 않을지 어떻게 보세요? 네. 항상 저희가 삼성전자를 볼 때는 기대는 많이 하고 되게 여러 가지 기사 나오는 거 보면 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뭐 이제는 드디어 좀 오래 끌었던 거 이제 뭐 웨어러블 로봇도 나온다. 갤럭시 링도 있다. 뭐. S24 출시될 때도 사실 기대감 정말 컸잖아요. 근데 24는 잘 팔리는 것 같아요. 근데 주가 얘기를 하는 거죠. 저 삼성에서 나온 사람 아니니까 저한테 그러시면 안 되고요. 네. 이런 쪽으로 이제 여러 가지 기사 내용과 또 흐름들은 맞춰 간다고 하지만은 이제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그래서 그만큼 보여준 성과가 있겠느냐라는 쪽들이 좀 아쉽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거의 보면은 7만 3천 원대 뭐 무슨 뭐 발라놓은 것처럼 절대 위아래로도 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장에서 반응은 그거 같습니다. 이번 사이클에 AI 반도체 쪽이 그렇게 부각을 받으면서 가장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HBM 쪽을 누가 잘했느냐라고 봤을 때는 당연히 SK 하이닉스죠. 네. 근데 그러면 그렇게 됐으면 삼성전자도 이제 준비를 해서 늦었지만 뛰어드는 과정들이 나오는데 그에 따른 과정들의 결과를 저희가 본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엔비디아랑 하는 거 맞아? 그러니까 들어가긴 들어갈 텐데 그러면 지금 독점적인 SK하이닉스의 구조를 또 같이 들어가서 성과를 내겠느냐? 이걸 아직 궁금해하는 거죠. 그게 확인이 돼서 결국은 실적으로 나오겠죠? 근데 그게 나오기 시작할 때까지는 아직은 시장의 반응은 좀 싸한 쪽인데 그럼 그거 없다고 하더라도 메모리 반도체 업황만 개선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거라도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지금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번 그렇게 봐야 될 국면이라고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일단 그림을 보신다고 하더라도 차트도 고점은 계속 닿습니다. 근데 지금 저점은 버티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서 차라리 그냥 이탈하게 되면 아유 그냥 참 밉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버티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 다음을 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로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또 최근에 외국인들 동향 보게 되면 지금 외국인들이 그래도 3일째는 사는 모습들로 보여주다 보니까 그렇게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그냥 그래도 여기서 좀 기지개를 피지 않을까라는 쪽에 기대감이 좀 큰 상황들인데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실적에서도 보여줬고 지금 시장에서 인정하는 쪽은 그래도 AI 반도체 쪽에서는 하이닉스가 더 맞다는 거를 봐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너무 죄책감 갖고 말씀하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때문에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하지만 또 이걸 매일 점검해야 되는 저희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연히 다 같이 가면 좋겠는데 SK하이닉스 쪽으로 일단 답변을 주셨고요. 언제까지 좀 갈지도 궁금하고 오늘 또 급반등을 했잖아요. 의미도도 될까요? 어제 빠진 게 이상한 거죠? 솔직히. 너무 많이 빠져서. 네, 어제 같은 경우도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HBM3E를 공급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거의 독점적으로 갔던 하이닉스의 위협이다. 이런 얘기가 어제 기사도 그렇고 엄청 많이 나왔었죠. 말도 안 되는 게 아무것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HBM3를 이제 처음으로 3도 아니고 2를 이제 익스펜션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성과를 낸다. 어렵습니다. 수율 잡아야 되고 앞으로 과정들도 무지 많기 때문에 잘 할지 안 할지보다는 이런 언론 플레이가 앞섰다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위협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바로 자리를 잡는 모습들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계속 모아가는 전략은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대담의 핵심을 좀 듣는 시간입니다. 지금 저 PBR 관련주가 2월을 주도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다만 지금은 쉬어가고 있잖아요. 그 바통을 바이오, 성장주가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다. 아니다. 반도체가 받아갈 것이다. 참 말이 많은 상황입니다.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둘 중에 하나 일단 선택을 먼저 들어볼까요? 저 PBR도 죽지가 않는데요. 오늘 자동차 보면은 쭉쭉 또 올라오고 있고. 그건 또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바이오 쪽도 그럼 알테오젠 빠지나 안 빠지는데요. 예, 계속 지금 또 고가를 시도를 하고 있고 반도체는 이제 단반도체 반도체 또 SK하이닉스 중심으로 또 버텨 있고 결국에는 대한민국 증시가 살려면 뭐만 가고 이건 죽고 이러면 안 됩니다. 다 같이 골고루 손에 손 잡고 같이 합창을 해야 지수와 또 시장의 질도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여전히 지금 시장에 맞는 것은 반도체 후공정, IP 디자인 하우스 이런 쪽들이 계속 주도를 하고 있다. 지금 맞는 AI 쪽에 가깝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도 선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리노공업입니다. 지금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에 들어가는 이제 검사용 소켓 프로브 쪽에 주력하고 있는데 지금같이 이제 수율을 잡는다. 검사 테스트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쪽에서 수요가 많을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같은 자리 괜찮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바통을 혹시 이어받는다면은 리노공업 오늘 선택이 됐다.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도 참 고생하셨는데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와서 또 알찬 소식으로 정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